고인의 연락처를 업로드해서 목사 잡고 싶다. 퇴근했는데 왜 너 퇴근하냐? 전화해서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욕부터 한다든가 소리 들을 이런 것들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이게 정당한 민원 제기인가요? 민원의 내용을 말하고도 않고 전화 받자마자 소리치고 반말하고 욕설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원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도깨비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영상 좀 참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난주 커뮤니티를 달궜던 김포 공무원 자살 사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한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철저히 규명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아들 어떻게 오열, 악성 민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 공무원 발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긴 김포시 공무원 A씨의 연결식이 지난 8일 오전에 엄수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김포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데 이게 뭐 악성 민원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복지센터 동네 그 행정복지센터 찾아와가지고 뭐 신나 뿌리고 뭐 불지르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비일비재한데 좀 특이한 사안이 어떠냐면은 이른바 좌표 찍기에 당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항해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도로 파행 보수공사 관련된 차량 정체가 빚어지니까 항의성 민원을 접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뭐 일선에서 민원인에 맞대응하는 거기서 근무한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무원들이 다들 뭐 민원 전화 받으니까 거기서 거긴 하겠지만은 이분이 왜 좌표 찍기에 당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보수공사 관련해서 뭔가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보수 공사를 한다든가 이제 용적물 같은 거에 대한 하자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게 이제 시민의 불편인 거죠.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있는 것이 이제 공무원의 존재 이유인 건 맞아요. 또 그런 시민의 불편이 또 효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무원 조직 자체가 어떤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번 건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였어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다. 왜 정체가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홀 도로 보수 공사 때문에 차량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수 공사를 하는 거니까 한쪽 길을 그 차로를 막아놓고 있겠죠. 또 안전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약간 이제 앞뒤로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차량 통행 금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정체가 가만히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체가 있는데 그렇게 한 차로가 막혀버리면 그 정체가 배로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11시 30분에 민원실 전화했을 때 공사 중단하고 정체 풀 거라고 하더니 저 시간에 통과를 하면서 한 42분 정도 이제 이 11시 30분에도 이 공사를 중단한 게 아니라 곧 공사를 중단할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한 건데 1시간도 아니고 42분 지나서 전화하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공사 계속하다 말을 바꿨다. 담당 공무원 어디 처박히고 시청 당직실은 거짓 응대를 하냐. 좀 애매하죠. 이 민원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시청 당직실 담당 공무원이 뭐 의도를 갖고 거짓 응대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 나간 공무원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정이 넘도록 원인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직실 얘기하고 이제 자정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점심 시간이 아니라 밤이에요. 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수공사 이런 것들 새벽이나 밤에 하거든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 통행들 많을 때 피해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18시가 끝나서 근무 시간에 갔으니까 퇴근을 했고 당직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당직 그 24시간 비상 상황을 위해 대기를 하는 당직 직원들이 이게 주무 업무도 아니니까 잘 모르고 응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자정이 넘도록 원인 해결 못하는 공무원 수준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라는 게 여러분들 뭐 이거 좀 관련 업무 종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뭐든지 이렇게 예정 기간에 끝내면 좋죠. 근데 공사라는 게
이게 뭐 환경의 변화도 있고 또 날씨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엔 공기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하도 그런 것들 많으니까 뭐 지체 상금이 어떠니 뭔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공사가 능력이 부족했을 수는 있죠. 뭐 공무원이 현장 지도를 해야 되냐? 뭐 자정이라도 공무원이 당직 공무원이 나가 현장 지도를 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시에 이렇게 차 막히니까 이 무슨 재난 상황 만들고 그러는지 민원 폭탄은 넣어야 정신 차릴 겁니다. 너무 열받아서 민원 통화 기록도 남긴다. 감사 요청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불만스러운 글인데 이게 보시면은 커뮤니티에 이 실명 올린 거예요. 뭐뭐뭐 홍길동 주무관 욕하면 안 되죠? 아니 욕은 하고 싶은 욕은 다 해놓고 안 되죠. 이거는 뭔가 대체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식의 제목을 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민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불만에 대해 상위성 민원을 전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건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 여론을 이제 유발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자기 분풀이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만약에 분풀이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 분풀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정 공지 시간보다 4-5시간 넘겨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11시 30분에 공차 중에 정체 풀 거라고 하더니 42분 지나가지고 계속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데 42분 좀 늦어졌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무슨 뭐 거짓으로 응대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욕을 먹을 정도의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캡처한 거거든요. 소속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청이나 군청, 도청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담당자의 직위와 이 실명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결국 시민들과 연락을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관능성을 알아야지 누가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고 또 내 민원을 누가 담당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들 커뮤니티에 계속 지금 뭐 멱살을 잡고 싶다 누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퇴근 아니 이분이 공사 무슨 건축주나 무슨 공사주도 아니고 그냥 담당 업무를 처리한 아마 중간 관리자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무관이니까 6급 정도 된 것 같은데 6, 7급. 또 어쨌든 이분이 승인을 해줬다. 승인을 해줬다는 게 이분이 개인 재량을 승인한 거 아니고 이제 하여튼 승인하는 업무를 이분이 이제 중간 내진 최종 결제 처리했다는 거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악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실 하던 대로 그냥 상황에 맞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게 옳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100% 옳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집에 쉬고 있을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싶다?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니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은 물론 피곤하겠지만은 자정이나 그 아침에 공사하는 거 다 알잖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이 사람 되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글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써니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휩쓸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항의성 전화 넣고 무슨 뭐 게시판에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홍길동이 이제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 이름이 회자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멱살을 잡고 싶다, 뭐 욕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김포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성이 난 거죠.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지금 이렇게 배너를 띄웠어요. 다시 앞으로 나로막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긴 채 발견된 차 안에서는 극단한 특이한 정황이 발견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오후 3시 4분쯤에 발견된 거니까 아마 근무하던 중에 이렇게 차 몰고 나와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가족도 이렇게 있었고요. 동료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왜냐면 이게 공무원들 욕먹는 건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좌표가 찍혀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는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그런 스트레스인 거죠. 자, 김포시 공무원 노루 설명서를 볼게요. 쭉쭉쭉 가서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앞을 환풀이 민원은 생을 마감은 지금의 상당히 참담할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플과 화풀이 민원 이에 대해서 법적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이유로 개인의 신상을 털고 좌표 찍기 화풀이 민원으로 공격을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냐가 저희 유일한 관심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공개된 정보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안전 담당관 대하천만 대응팀에서 김포시청에서 사회재난 총괄 지원을 하는 분 또는 이제 안전관리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주무관님 홍길동 전화번호 뭐 031 도도도도도 이렇게 나오고 이 전화번호에 걸어서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무관님 저는 뭐 법도깨비인데요. 저 김포 시민인데 사회재난 총괄 지원을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통화를 하라는 게 사실은 이런 관등성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이유인데 그래 전화해서 대짜고짜 홍길동 주무관입니다. 야이 무슨 여기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이게 민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람 심하게 후회하고 있다. 민원 넣은 사람입니다. 웃긴 거죠. 이번 잘못 행동으로 죄송하다, 쏘리, 심적 부담을 끼치게 해요. 죄송하다. 심적 부담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인 거죠. 저에 대한 비판 감수하게 다만 가실 때까지는 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상 털지 말라는 거죠. 남의 신상을 털어놓고 자기 신상을 털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모두에게 죄송할 필요 없고 그 돌아가신 분과 그 유족들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코빼기나 비쳤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가볼게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어떤 뭐 민원 전화나 또는 이제 그 사기업의 고객응대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요새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하고 계시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객 근로 응대자에 대한 폭언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멘트가 흘러나와요.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41조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산업 현장 이게 무슨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노동과 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보건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서 이제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적 예방 조치가 지난 21년 4월 13일에 새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통하면서 상담해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여기 있죠.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고객이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나 벗어나 신체 정신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폭언한다는 거 전화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제3자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 현장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업무의 시간 중단에 전환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고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자, 이제 고용자죠. 그 고용을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근로자들을 고객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근로자의 요구, 즉, 저 이거 너무 폭언이 심한데 이런 전화 안 받게 해주세요. 저 다른 부서로 좀 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요구하는 고객 등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꼭 자르지 않더라도 뭐 감봉이라든지 한직으로 뭐 바꾼다든지 그 밖에 기타 불이익한 일체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부 관계를 다루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 업무 좀 안 하게 해달라라고 왜냐면 계속 민원 전화가 오니까 라고 해서 좀 업무 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이러면은 좀 전화를 좀 안 받는 시간을 좀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보내던가 이렇게 좀 보호하는 조치를 김포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 상급자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은 김포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뭐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왜 아니냐? 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공무원이 근로자인가요? 공무원은 5월 1일 노동절이죠. 근로자는 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이제 공무원도 근로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사실 그 고용한 주체가 공적 주체냐 사적 주체냐에 따라 근로자와 공무원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실질적인 개념에서는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맞는 건 맞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율을 받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 말하고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이게 물론 예외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은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 이른바 노동 3법이라고 하죠. 근로 어쩌고 하는 법률에 무슨 뭐 파업이나 그런 이제 근로자의 권리가 보존되어 있는 공무원들 파업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도 원래는 결성하지 못했었죠. 옛날에 뭐 단체 교섭권, 당체 행동권 다 이제 헌법에서 못하도록 나와 있었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그 정식으로 시험 봐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아까 말씀드린 41조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 예방조치 등의 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 사람을 사지로 몰고 간 이 민원을 넣은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질 거냐라고 했을 때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은 뭐 남자 여자 쫓아다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제가 스토킹에 대해서 영상 찌영이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법도깨비 채널에서 스토킹을만 검색을 해보세요.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음 행위들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전화의 기능에 의해서 전화를 걸어서 계속 걸어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그 공무원 고인의 연락처를 업로드해서 목사 잡고 싶다 퇴근했는데 왜 너 퇴근하냐 전화해서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욕부터 한다든가 소리 들을 이런 것들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이게 정당한 민원 제기인가요? 민원의 내용을 말하고도 않고 전화 받자마자 소리치고 반말하고 욕설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원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스토킹 처벌법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좌표 찍어가지고요 나뿐만 아니라 무슨 뭐 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타 커뮤니티에서 모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부터 이 담당자 전화번호 업로드했으니까 자 다음 내일부터 9시 땡 하면은 전화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전화하자마자 욕하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끊으세요. 이렇게 만약 여론몰이를 했다고 하면은 비록 이 사람이 전화한 거는 한 세네 번에 그칠지 몰라도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스토킹 행위에 어떻게 하면은 약간 수계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하도록 이제 교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판례가 별로 없을 텐데요. 비단 그냥 남자가 뭐 여자 따라다니는 것만 뭐 헤어진 사람이 만나려고 조절 쫓아다니는 것만 스토킹이 아니라 이유 없이 상대방이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냥 중간 결정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무슨 12시에 뭐 차량 놓치 빚어졌다고 뭐 도로가 뭐 불편하다고 같은 기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화해서 욕하고 반말하고 소리치면은 얼마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들겠어요. 저는 그런 전화가 오면은 일단 전화벨 울릴 때부터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넣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놀러 가려고 요새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이 뭐냐면은 이게 무슨 정보통신망에서 모욕하고 명예훼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게 잘 보시면은 자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을 보시면은 누구는 정보통신망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화상, 음성, 화상, 영상, 음향 뭘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화하는 거죠. 전화로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불안감, 공포심 욕하라는 욕설, 폭언 등 이것이 이제 내 핸드폰과 그 상대방의 수화기를 통해 상대방의 귀에 전달된다고 하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한 거니까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위반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아까 스토킹 있잖아요. 스토킹에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스토킹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 여기 있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정보통신망법은 뭐란 말이냐면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 그러니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쉽게 말해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냥 정말 제가 민원이 있는데 좀 민원이 잘 처리 안 되려 화가 나 전화해서 좀 항의하거나 따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화하자마자 좌표 찍기 그러면 좌표 찍어서 사람 조리돌려 하는 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용건도 없어. 근데 전화해가지고 그냥 소리지르 욕하고 너 때문에 뭐 막히잖아 라고 소리지르고 그냥 딱 끊는 거. 너 당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공무원 이렇게 뭐 너 뭐 당신 뭐 감찰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거니와 그 자체로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정도 이러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한두 번 공무원 이런 거 달고 살겠죠. 솔직히 달고 살겠는데 이게 그 좀 나이도 있으신 고인께서 좀 나이가 있으시다고 봤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 오셨대요. 다른 데서 하다가 공무원 좀 늦게 되셨는데
주무관 승진까지 했는데 분명 이분도 평소에 뭐 민원 안 좋은 민원들 많이 받았을 건데 왜 유독 이 사태에서 이 포토월 무슨 이게 큰 것도 아니고 물론 포토월도 나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늘 크리티컬한 것도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토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원 전화를 받은 것들을 얼마나 민원 전화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좌표 찍힌과 조리돌림으로 인해서 정신 스트레스 그게 다 됐으면은 가족을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서 그 정도가 매우 컸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성립할 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되게 이 블로그란다 유튜브를 하기 초반에 제가 폭행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폭행이 이렇게 사람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지 폭행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있느니까 야 개새끼야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쳐가지고 정말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의 고막에 고통을 주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행위고 물론 여러 번 이어지고 나쁜 행위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는 하나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죄가 다 성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이런 뭐 문자 보낸 거 끝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도 이 사람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가 무조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가 나오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 크게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 가해자가 제가 알기로 무슨 공업고등학교 직업학교 교사로 알고 있거든요. 뭐 신분에 아마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물론 민사로도 되는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형사, 민사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본인도 힘든 시간을 반드시 보내시기를 정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그 행동 자체를 없애지 못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법적으로 응당한 대가를 조치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폭행죄 이런 수단들이 다 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고 고소장을 쳐도 이게 의외로 형이 세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형이 세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 다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